손병희 나란히 가지 않아도. 다음은 박정희 2세가 파기한 공약들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책임,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 50만원으로 인하, 무상보육 시행,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국민적 합의 없는 민영화 추지 않을 것,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실시, 공공부문 비정규 폐지, 정규직 고용,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학급당 학생 수 OECD 상위 수준으로 개선,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소득 연계 맞춤형 반값 등록금, 기초생활법 개정으로 빈곤 살각지대 완화, 장애보급제 폐지,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군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대통령 측근 친인척 비리 상설특검제, 둘넷 여섯 여덟 열, 둘넷 여섯, 이렇게 17건이 공약을 박정희 2세는 파기했습니다. 평소에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이미지 말짱 헛거죠. 다만 어저께 하나 후회했네요. 민주노총 설립 18년 만에 최초로 본부를 털었습니다. 그리고 수배자 9명 모두 도망갔습니다. 예, 개 쫓던 닭, 개 쫓던 닭이 되었죠. 그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라는 그런 책 제목이 생각이 나네요. 좋은 음악을 찾고 계십니까? LP 소리는 어떠세요? 중고 음반 전문 쇼핑몰 뮤키에서 좋아하는 뮤지션의 음악과 추억을 간직해보세요. CD, LP, DVD 등을 항시 40에서 5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중고 음반 전문 쇼핑몰 뮤키. 포털 검색창에 뮤키를 검색하세요. 애국심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소리지기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인사들 많이 받으셨죠? 방송을 통해서 6층으로 이사 왔습니다. 네, 그동안 9층에 우리 라디오 스튜디오가 있었고 6층에 공간이 세 공간으로 이루어졌었는데 그중 한 공간을 세인에서 쓰고 있었거든요. 거기 사무국이 있었는데 지금 세 공간 중에서 또 한 공간을 또 임대를 해서 거기에 지금 녹음 스튜디오 2개 갖다 놓고 음격실 의자 하나 이렇게 테이블 하나 갖다 놓고 의자 몇 개 놓고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 비스트 음악에 보자 하나 10시 방향쯤으로 고개를 돌리면은 바로 옛날 난지도 쓰레기장 였던 그 하늘공원 거기가 보입니다. 굴뚝도 보이고요. 네. 보니까 지금 흰 연기가 우측으로 휘날리고 있군요. 네. 바람이 그래도 조금 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전망이 그러니까 좀 낮아진 거죠. 9층에서 6층으로 내려오니까 그만큼 사람이 사는 마을과 가까워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정말. 이거 참 일요일에도 쉬지 못하고 말이죠. 우리의 촉각이 신문로에 있는 정동에 있는 그렇죠. 신문로 가에 있고 행정구역상으로는 정동에 있는 경향신문으로 우리의 그 촉각이 향했습니다. 18년 만이죠. 민주노총. 한국노총에 대항해서 만든 그런 조직이죠. 한국노총은 뭡니까? 이승만이었을 때 그때 만들어진 일종의 어영노조죠. 어영노조. 전 세계적으로 5월 1일을 노동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만국의 노동자들이 그렇게 지키고 있죠. 바로 19세기 미국에서 8시간 노동제를 주장하면서 시위를 벌이던 그런 노동자들. 거기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져서 노동자들이 피살당하죠. 그것을 기리면서 5월 1일을 전 세계적으로 노동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승만은 그리고 그에 야합한 한국노총 그때 야합했다는 얘기지 지금도 야합하고 있다는 그런 표현을 쓰는 건 아닙니다.
근로자의 날이라고 해서 날짜도 바꾸고 이름도 바꿨습니다. 노동자와 근로자, 뭐가 다르냐고요? 근로자는 힘써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 예. 사회 구성원이라기보다는 신민이죠. 신민. 네. 그런 국가의 그런 하나의 그 구성 요소, 부품, 뭐 이런 느낌.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힘써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거고요. 근로자. 그렇죠? 노동자는 어떻습니까? 뭔가 자주적인 느낌이 나죠. 그래서 애써서 정부 당국자들 그리고 노동자는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노동 3권을 보장받는 노조가 있는 그런 노동자로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근로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심하게 얘기하면 저는 그 노동자를 노동자로 얘기하느냐 또는 근로자로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건 마치 그분이 일요일날 교회에 출석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가지고 그분의 어느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것만큼이나 저에게는 중요한 것이죠. 네. 노동자를 노동자로 보지 않고 근로자로 보고자 하는 그런 세력들이 어저께 민주노총에 난입한 겁니다. 민주노총이 어떤 조직입니까? 1987년 7.89 노동자 대투쟁 그것의 밑거름이 되었고요. 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자기 동생과 같은 그런 중학생, 여고생 나이의 그런 어린 미싱 보조사들이 오랜 노동과 열악한 작업 환경 그리고 불량한 급식 때문에 시들시들 병들어가고 각혈하고 병들어가고 죽어가는 것을 차마 못 보다가 바보회라는 그런 스스로 바보가 되자는 바보회라는 조직을 결성을 해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찾으려다가 거대한 벽을 느끼고 결국은 몸을 불사는 바로 전태일 열사 그 정신과 맞닿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로부터 17년 만에 87년 6월 항쟁 학생과 지식인들 시민들이 중심이 되었던 직선제 쟁취 구호가 사그라들 때쯤 오히려 노동자들의 불길은 타올랐던 것입니다. 87년 7.89 노동자 대투쟁. 예, 지금도 선연히 노동자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때부터 제대로 된 노동운동이 노조운동이 우리나라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민주적인 노조, 어용노조가 아닌 근로자가 아닌 노동자로서 자주적인 민주적인 노조를 설립하자는 운동이 정말 들불처럼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전노협 결성하자. 그렇죠. 예. 전국 노동자협의 노동자협의 이런 약자일 텐데 전노협. 예, 그래서 전노협을 건설하자는 그런 운동으로 발전해서 그것이 바로 산물이 바로 민주노총이 됩니다. 민주노총. 민주자가 들어간 걸로 보았을 때 이것이 얼마나 절박한 것이었는가. 그 전까지는 민주노조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역설적이게도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이 결성되고 민주노총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한국노총도 변하게 됩니다. 왜냐? 이러다가는 정말 노동자들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니까. 그래서 점차 노동자들을 위한 조직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승만 정권 때, 박정희 정권 때, 그때의 또 전두환 정권 때의 한국노총과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물론 본질이 달라진 게 뭐냐라고 물어보신다 그러면 그걸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최소한 뉘앙스라도 달라졌죠. 애국시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노동자를 이렇게 탄압하는 정부, 민주적인 정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정부가 있다 그러면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 안에 민주라는 단어 그만큼이나 참 부질없는 단어가 됐겠죠. 민주라는 단어가요.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제가 매년 8월 중순 8월 15일 전후해서 일본 가서 공연을 합니다. 일본 그리고 대만 그리고 한국의 그런 여러 양심 세력들이 모인 반야스쿠니 국민행동이라고 하는 그런 다국적 조직에서 개최하는 그런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죠. 주 내용은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애초에
동경 초혼사라는 이름으로 뭡니까? 청일전쟁인가? 러일전쟁 때 하여튼 죽은 그런 군인들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추모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이었는데 이것이 결국은 일본 제국주의 시절에 죽은 그런 군인들과 군속들 추모하는 것까지 모자라서 강제로 동원됐던 징집되었던 그런 군속들과 군인들까지 같이 묶어갖고 추모를 하죠. 그게 문제인 겁니다. 합사를 시킨 거, 합사라고 하는데 그걸 합사, 합사. 강제 합사당한 그런 영역들을 찾아오겠다는 그런 문제 제기죠. 그래서 태평양 전쟁의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했던 것들에 대해서 심포지움을 열기도 하고 또 야스쿠니 신사 근처에서 촛불 행진도 하게 됩니다. 그때 우익들은 여전히 큰 학성들을 들고 나타나서는 우리를 괴롭히죠. 그건 지금 우리나라의 자칭 애국 세력들이 닮아가고 있어요. 일본 쪽에서 주관하고 있는 분 중에 한국에서 건너간 거기서 교수로 계시고 있는 이영채 교수가 있습니다. 그 이영채 교수가 오늘자 한겨레 신문에 기고한 글을 봤어요. 국철 민영화 이후 시작된 일본의 폭주라는 그런 요약은 이런 겁니다. 1987년 일본 국철 민영화, 강제 민영화죠. 일본은 철도의 나라입니다. 시간도 잘 지켜지는 뿐더러 노선도 아주 모세혈관처럼 쫙쫙 퍼져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시골이라고 얘기할 때 철도도 들어오지 않은 시골이라는 표현이 먹혀 들어갑니다. 우리는 철도가 좀 덜 발달해 있죠. 자동차에 비하면은. 저는 고속도로보다는 철도가 많이 놓아지기를 그런 바라고 있는 사람입니다. 87년에 적자 해소를 하자. 그래서 이 일본 국철을 JR라고 하는 JR 6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분할해서 민영화시킵니다. 그러나 현재 2009년 말에 25조 엔의 채무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87년에 있었던 채무는 37조 엔인데 그러나 그때 이것을 주도했었던 나카소네 야스히로 일본 총리, 전 총리에 따르면 2005년 11월 NHK 일요 토론이라는 프로에 나와서 한 얘기가 그 민영화의 목적은 당시 강력한 야당이었던 사회당, 바로 이 사회당의 지지 기반인 총평이라는 그런 노동 조직을 와해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27만 명이었던 노조원들이 민영화 이후 4만 명으로 급감했고 그리고 JR로 재채용되지 않은 완전 해고된 노조원이 8만 명이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총평은 해체되고 사회당은 몰락하고 노사협조주의를 표방한 연합, 렌고라고 있는데요. 렌고로 통합돼서 일본의 이런 전투적인 노동운동은 소멸합니다. 사회당도 없어지고 지금 사회민주당으로 통합된 그런 야당이 있습니다만 질이 멸렬해졌죠. 그러니까 결국은 거대한 여당과 보수화된 그런 야당만 남았을 뿐이죠. 자민당과 민주당 그 얘기입니다. 물론 공산당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세상을 바꾸기에는 너무 역부족이죠. 이 민영화의 피해 중에 하나는 여러 것이 있습니다만 이 6개로 분할된 것 중에서 3곳만 흑자고 나머지 3곳은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적자 노선은 폐쇄가 되고요. 지역 간의 격차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통신과 그런 이 교통의 발달이 좋은 게 뭡니까? 지역 간의 격차를 없애거나 줄일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역효과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적은 인원으로 효율을 내야 되니까 무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2005년도 4월에 발생했던 그런 아마가사키선, 오사카 근처에 아마가사키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를 잇는 아마가사키선이라고 하는 그 노선, 우리 동포들도 많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아마가사키는. 거기서 탈선 사고가 일어났죠. 무리하게 시간을 맞춰서 그것도 1인 승무로 한 명이 운전하는 기관차. 탈선 사고로 107명이나 사망을 했습니다. 민영화 이후 일본 철도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죠.
그렇습니다. 국가기관 산업의 공공성을 포기한 대가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권에 반대하는 그런 강력한 야당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 것이죠. 지금 철도노조를 저렇게 압박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이때 잡아놓지 않으면 우리가 곤란해진다. 이것이죠. 예. 이미 학생운동은 사회에 소금이 될 그런 역할 정도 잘해봤자 아마 그렇게 됩니다. 예전처럼 학생운동이 사회운동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조직적으로 사회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직이 바로 노조고요. 그 중에서도 민주노총 산하의 거대 노조들입니다. 그 중에서 공공성을 띠고 있는 철도노조, 전국에 걸쳐서 있고요. 조직률도 좋고 힘도 좋습니다. 이 철도노조를 와해시키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함이 취임 1년도 안 지난, 당선된 지 겨우 1년이 된 그런 정부로 하여금 이런 무리수를 두게 한 것이죠. 뭐 좋을 거 있겠습니까? 예. 자, 음악 좀 듣고요. 예, 저희 일본 친구이기도 하고 당시에 해고되었었던 국철 노동자, 지금은 도쿄에서 전철을 움직이고 있는 운전사인 제 친구가 보내준 메시지들을 읽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자, 저희 페이스북 친구이면서 저와 15년 된 친구입니다. 일본의 국철 노동자, 87년 국철 민영화 과정에서 투쟁하다가 해고된 적이 있었던, 나중에 복직이 되었습니다만 복지가 안 된 8만 명 넘는 그런 노동자들이 있었죠. 도쿄에서 지금 전철을 움직이고 있고요. 전철 운전사이면서 또 노동조합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분회장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이런 글을 써서 저한테 보내줬었어요. 페이스북에 올린 거죠. 한국 식구, 친구 여러분에게 한국철도노조 총파업에 대한 일본 노동자의 연대의 메시지가 더욱 오고 있습니다. 이 목소리를 한국에서 과감하게 싸우는 한국 국철 노동자의 여러분에게 알립니다. 조금 이상한 한국어 표현은 허용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쓰셨습니다. 국철 노동조합 아키타 지방본부 서기장 고토 시게후미 씨가 12월 13일에 이렇게 써줬습니다. 한국의 동지 여러분에게 국민의 재산을 지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일어선 투쟁의 경의를 표합니다. 일본의 국철 분할 민영화에서는 그것을 추진하는 정부와 자본가가 국민을 속이는 선전을 되풀이해 국민과 노동자를 분단하고 반대하는 노동자에게는 부당해고 배치 정한 임금 차별에 의해 노동자들을 분단하면서 강행했습니다. 그 결과 생산성과 효율성이 우선되어 안전도 지방교통도 잘라버리는 상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단결과 국민과의 연대의 힘으로 이 투쟁을 전진시켜 큰 성과를 얻는 것을 기원하면서 눈이 내리는 아키타에서 뜨거운 연대의 소원을 보냅니다. 네, 국철노동조합 아키타 지방본부 서기장 고토 시게후미 씨죠. 다음은 12월 12일, 야 날짜 좋네. 일본 국철노동조합 가마타 차장구 분회 명의로 온 글입니다. 네. 우리 일본 국철노동조합은 1987년 국철 분할 민영화, 국민의 발을 분단해 안전을 저하시킨다고 고발하고 전국 각지에서 분할 민영화에 반대하는 지역 공동투쟁을 만들고 다양한 노동조합과 함께 투쟁해 왔습니다. 특히 국철 노동자 1047명이 국가적 부당 노동 행위에 의해 해고되었습니다만 그 후에 탄생한 제2의 각 회사에서는 요원 부족으로 안전과 서비스의 저하를 초래하고 2005년 후쿠시야마선 아마가사키선 열차 탈선 사고, 금년이 되어서 JR 홋카이도에서의 열차 탈선 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영화에 의한 사람 수를 줄여나가거나 합리화는 꼭 철도의 안전을 저하시키는 것, 이것을 일본 국민과 국철 노동자들은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번 파업에 일어선 한국의 철도 노동자 여러분, 한국 국민들의 발의 안전을 지키는 투쟁은 일본 노동자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바다를 끼고 있어도 같은 철도 노동자로서 연대의 레일은 연결됩니다. 함께 힘냅시다. 일본어를 번역을 일본 사람이 한 거기 때문에 부자연스러운 표현 있다는 거 용서해달라고 아까 올려주었죠. 일본 국철노동조합
가마타 차장구 분해 드림이었습니다. 참고로 여기 국철 노동자 1047명이 해고됐다는 게 아니라 47명이 아직도 투쟁하고 있어요. 복직투쟁을. 해고돼서 더 이상 복직되지 않았던 8만여 명이 넘는 그런 노동자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 국철 노동조합원 다카세 히로토 씨가 또 올린 글이 있었고요. H젠 가스토시 씨, 또 JR 노동자 가족 다카세 구니코 씨, 수우신 산업노동조합 도쿄지부의 히라이 도시오 씨, 일조협회 사무처장 미야가키 미스오 씨, 일조협회 도쿄도연합회 요시다 히로노리 씨, 고토쿠 노동조합 연합 사무처장 시미즈 히데야키, 이런 분들의 그런 연대 메시지가 있었고요. 보자. 하나만 더 읽어볼까요? 네. 한국 국철 노동자에게 경의를 표한 연대 메시지를 보냅니다. 늘 분투하고 있는 한국 철도 노동자 여러분. 저는 일본 JR 동일본 회사에서 일하는 철도 노동자입니다. 우리들의 직장도 이전에는 국철이었습니다. 국철은 재계의 좋은 먹잇감으로 노려져서 국민의 재산인 국철이 민영화되어 대부분의 토지나 자산 등이 빼앗겼습니다. 다시 투쟁하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탄압해 해체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지배자 측에서는 미디어나 매스컴을 사용해 보도를 통한 공격을 해왔습니다. 게다가 자민당 국회의원이 선거 당선의 목적으로 신칸센 유치라고 하는 이익 유도와 토건족 산업에 벌이를 배분해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적자 경영이 되었습니다. 적자 경영은 마치 국철 노동자가 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짓말에 공격을 해왔습니다. 이 적자 경영으로 일하지 않은 노동자 선전으로 폭풍과 같은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감하게 투쟁을 계속했습니다. 지배층과 국가 권력을 총동원해서 25년에 달하는 공격을 해도 우리들 일본 국철 노동조합은 패배하지 않고 바로 지금 투쟁을 최구축해서 반격의 봉화를 일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잇따라 공격이 덤벼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만 아무쪼록 노동자의 단결과 이용자,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연대로 다시 밀쳐주십시오. 일본에서 진심으로 연대와 격려를 드립니다. 함께 힘냅시다. 일본 국철노동조합 도쿄지방본부 집행위원 오카노 유시아키 씨입니다. 여러분, 민영을 안 한다라는 약속하겠다고 합니다만 믿겠습니까? 왜 나를 못 믿느냐? 믿지 못하는 너희들 불순하다고 하는데 뭐 믿을 건덕지를 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적자 때문에 민영화한다. 뭐 17조 원에 뭐 얼마니까 적자가 있다고 하지만 그 중에서 사실 영업 때문에 적자를 보는 것은 얼마 안 됩니다. 용산개발 무산되면서 그 적자 계상된 몇조 원은 코레일이 떠안았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철도 애초에 그렇게 건설하지 말라 수익성 안 난다 그랬는데 난다고 해놨다가 적자가 엄청나니까 그것을 코레일에서 떠안게 되었습니다. 토건족도 좋은 일 시키고 그 적자 수억 원을 코레일에서 떠안게 된 것이죠. 이런 식입니다. 현상만 보면은 본질을 보지 않고 현상만 보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마치 방만회가 운영을 해서 그래서 적자 폭이 커진 것처럼요. 우리 철도는요, 인프라, 시설 이런 거에 비해서 매우 합리적으로 고효율로 운영되는 걸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전체적인 철도 수준, 철도 운송의 수준은 철도 선진국이라고는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에서 떨어지지만 그런 열악한 조건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세계 최고 수준의 그런 운영 능력을 자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진 여러모를 통해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의 철도 노동자들이 이렇게 연대의 메시지를 보내준 것은 자기들도 옛날에 당해봤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민영화의 폐해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가를 몸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자기들의 밥그릇이 빼앗겼다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국민의 통행권 그리고 국민의 그런 지역 격차가 벌어지지 않은 그런 평등권 이런 거를 침해받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안정성도 그렇고요. 공공성이 위협받기 때문에 이렇게 뜨거운 연대를 하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요, 어저께 이런 침탈을 보면서, 예,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저에게 신청곡이 하나 왔습니다. 버시오 해방이 온다. 원래 이것은, 김서진 이재호 열사, 예, 추모곡이기도 합니다만, 왜 이걸 신청하느냐 했더니, 해방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래요. 역설적이게도, 집권 1년 차에 이런 강경몰이를 하는 것, 공안 탄압을 한다는 것, 그만큼 다급함에 쫓겨 있다라는 그런 거겠죠.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